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요. 어제 방송을 못했고, 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어떠한 뉴스라든지 정보를 듣는 입장에서, 참 이게 진짜 기사를 이따구로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저녁에 해도 되는데, 오늘 저녁에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방송을 합니다. 그럼 뭐 어제장 뭐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뭐 할 필요 없고.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환율이 쑥 빠졌어요. 환율이 현재도 진행형 1303원. 그죠? 환율이 어제 1310을 봤었는데 쭉 빠졌어요. 1300에서 1310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서 달러 지수도 쭉 빠졌죠. 왜? 어제 영국이 금리를 올렸죠. 그래가지고 그런지 환율이 쑥 빠졌습니다. 105 다시 106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105로 빠졌고요. 엔화도 130을 봤는데 미친 듯이 돈을 풀었는지 다시 133, 132 이렇게 올라갔고요. 요 지금은요, 요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예의주시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지금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매파적 발언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심상치 않다.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멘트들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고 있다. 지금 경기가 다시 끌어오르는 거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뭐 주식이 거진 심리 싸움하고 거진 비슷한 양상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서 뭐 다 하고, 현재 코스피 요거 제가 9시 30분쯤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0.47,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어제 미국은 별로 상승을 안 했죠. 중국은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 조금 많이 올랐어요. 항생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올랐고, 근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니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원자재가 좀 올라가는데 어제 유가가 폭 떨어졌죠. 그죠? 유가가. 제가 요거 보통 90에서 100 왔다 갔다 그런다. 그리고 저는 85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한다. 요 85가 뭐냐면, 이게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가 아니죠. 그 전쟁 터지기 이전의 가격이 85불이에요. 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요에 의한 가격이고,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뭐 120, 130, 120, 130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요거는 오버슈팅, 그 다음에 100불은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나온 가격이 100불 정도. 그리고 바이든하고 빈살만하고 합의한 가격이 요 가격대가 아닌가, 이 추측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있는 자들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명예를 가진 자, 돈을 가진 자는요, 앞에서 좋은 웃음을 보여줄지언정 굴하게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거는 여지까지 역사적으로 사람이 살아오는,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어떠한 패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인문학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얘기하죠. 바이든의 구령 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기자들 책을 좀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한 줄 기사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을 우려먹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답답합니다. 답답해. 유가 당연히 떨어질 거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에너지주를 50%를 정리를 했던 거고요. 이런 거 이 정도 예상을 못 한다 그러면요, 글쎄요, 주식판에 끼어들면 안 되죠. 그리고 주식 경제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바이든의 굴욕 그러면서 뭐 빈살만한테 얻어 터졌다, 무기만 뺏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면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기자 때려 치워야 됩니다. 그렇다. 그리고 미국은 어저께 지지부진했는데 한번 쉬어갈 만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지까지 상승했던 게 실적이 다 좋았어요. 안 좋은 면도 있었는데 실적이 다 좋았어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2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러면 중국 코로나 붕괴라든지 이런 어려운 악재들이 일어났는데 2분기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 그런 악재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3분기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죠? 거기다가 원자재 값 안정되고, 연준이 원하는 대로만 된다 그러면 실업률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 실업률 발표할 때 미미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미미하게 선거 때 영향을 안 줄 정도의 실업률. 그 실업률이 갑자기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은 이러지도 못한다.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11월 달이다. 그렇다. 그리고 어저께 유럽도 슬금슬금 올라간다. 죽겠다고 하면서 유럽은 증시는 계속 올라가죠.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아 큰일 났네 뭐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다들 괜찮아요. 어제 뭐 대만 낸시 대만 와가지고 뭐 난리 났었잖아요. 중국에서 미사일 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어제는 우리나라 왔었죠. 미사일 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 근데 어제 중국 증시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전쟁이 나겠습니까? 전쟁 안 나요. 대신에 이제 대만은 뒤진 거죠. 작살 날 거예요. 우리가 사드 때 그거 한번 당했잖아요. 그 사드 하나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중국한테. 그죠? 대만은요, 전쟁 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몇 년 동안은 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 TSMC가 다 매겨 살려야 돼요. 근데 반도체를 중국이 아쉽죠. 중국도 이제 반도체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죠? TSMC에서 나오는 반도체를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아쉽죠. 그죠?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존도를 점점 낮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됐다. 그럼 어제 방송하려고 캡처를 해놨던 건데, 오늘 거예요. 오늘 또 여기 양봉이 하나 또 이렇게 딱 생기죠. 아주 좋아요. 넘어섰죠. 그죠? 넘어섰어요. 이거는 뭐 차트 보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요게 2450 라인이에요. 2450 미만으로 떨어진다. 정리하세요. 그죠? 곧버스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요 언저리에서 논다. 그냥 요 언저리에서 논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레버리지. 저는 레버리지 100% 지금 투자해 놓은 상태고요. 요거요. 오늘도 아까 전에 보니까, 방송하기 전에 보니까 오늘도 사들고 있어요. 어제도 사들였죠. 끊임없이 사들이죠.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진 열흘, 한 2주죠, 2주. 14거래일 연속 계속 막 사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일자별로. 계속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사들인다? 제가 말씀드렸죠. 쇼커버다 뭐다, 상관없어요. 뭐 공매도가 들어온 거로 쇼커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 물량이다. 상관없어요. 지금 욕 먹어야 될 거는요, 외국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세계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실적이 저렇게 좋은데 왜 안 사요? 당연하죠. 싼 맛에 다 긁어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만 지금 작살 나는 거예요. 누구?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들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관들이, 야, 니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쌀 때 왜 안 사?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 나중에 또 뒷북친다니까? 얘네들 때문에 나중에 오버슈팅 나가지고 다 작살 나는 거예요. 외국인들 따라가세요, 그냥. 그렇다. 오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실업 청구자, 실업 청권 수가요, 25만 9천 건보다, 26만 건. 예측치가 25만 9천, 아주 미미했죠. 그죠? 당초에 25만 6천 건에서 25만 4천 건으로 수정했는데, 25만 9천 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주 미미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땡큐. 이 실업자가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를 잡으려고 그러면요, 일단은 실업자가 늘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업자가 늘어나야지만 임금 상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 떨어져야죠. 주가가 떨어져야죠. 코인 주가 떨어져야죠. 왜? 코인 주가가 떨어져야지 여지까지 코인 주가로 돈 벌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은퇴했던 사람들이 산업 현장으로 나오죠. 그죠? 산업 현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일하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떨어져야 게 부동산. 부동산이 떨어져야지 임대료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요 3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요 3박자를. 제가 이거 한 넉 달?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잖아요. 코인 작살 냈죠. 주가 작살 냈죠. 이제 부동산 작살 나기 시작해야죠. 임대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실업률 올라가죠. 그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경기가 잘 되더라도 실업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그죠? 완전 고용이라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업률이 좋아야지 경기가 좋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실업률이 좋아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막 이제 인원 정리를 하겠다. 해가지고 막 인원을 내보냈죠. 월마트도 인원 정리하겠다.
그다음에 뭐 인텔도 인원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지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가지고 뱃속에 돈을 많이 쌓아놓은 업체들이 인원 정리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좋은 징조예요, 좋은 징조.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이 돼야죠. 떨어지면 안 돼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안정. 약간 우상향이 좋다. 원자재 가격은.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쟁 때문에 폭등을 했으니까 이 문제된 거예요. 다시 떨어졌잖아. 떨어져서 다시 약간 우상향을 해야죠. 그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85불이에요. 85불부터 다시 슬슬 올라올 거예요. 85불 찍고 올라올 수도 있고. 지금 88불이잖아요. 충분히 내려갔어요. 88불이면. 그래서 저는 다시 오늘 에너지주 있잖아요. 근데 50% 빼놓은 거 오늘 다시 매집을 했습니다. 주식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조금 어느 면에서는 타이트해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는 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돼요. 스펙트럼 확장하듯이 좀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만 봐도 주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가겠다. 8월달 땡큐. 그죠? 대만에서 이제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참 웃겨요. 이게 참 웃긴 게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만에서 왔을 때 대만에서 이제 펠로시가 요 아줌마가 이제 대만에서 오고 나서 중국이 대만을 두들겨 패요. 막 두들겨 패고 있어요. 지금 미사일 쏘고 막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 쏘고 막 미사일이 일본 뭐 NLL인가 뭐 EEZ인가 뭔가 어디 하여튼 막 떨어지고 난리예요. 뭐 일본 개새끼들 뭐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하여튼 뭐 지들 땅이라 그래가지고 지들 바다라 그래가지고 지랄하는 그 바다에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싫어. 내가 왜 만나? 나 휴가 중이야. 외무장관 지금 프롬펜에 가 있어요. 프롬펜에 가 있죠. 캄보디아에서 이제 외교장관 회의 때문에 나가 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이거 국회의장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국회 대빵이 그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땡큐. 너네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 너네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죠? 너무 위험하죠. 우리는 지금 칩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불안한데 칩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서 너무 불안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국에 너무 붙었고 일본의 그 한중일 요 이제 동맹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중국에 계속 견제를 하는 멘트를 날렸잖아요.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를 우리는 지금 이걸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도 미국 서열 3위가 왔는데 대통령이 만나야죠.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아무리 휴가라 그래도. 그죠? 그러면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럼 의도적으로 패싱을 한 거예요. 그죠? 안 만나겠다고. 그렇다면 낸시 입장에서는 야 얘네들은 안 돼. 역시 일본이야. 이러고 일본에 갈 거 아닙니까? 일본은 벌써 기시다가 만나겠다고 예약까지 해놨어요. 내일 만나겠다고. 그죠? 외교적인 면에서는 이거 꽝인 거죠.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대통령이 아니 나토는 왜 갔다 왔어요? 나토는. 그죠? 나토는 왜 갔다 왔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중일 한미일 국가 안보에 대해 가지고 뭐 하나 뭐 만들겠다. 이거 왜 이지라라고 댕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쪽팔리다. 경제하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중국이 좋아 니네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이거 분명히 문제 생길 거예요. 또 낸시라는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5년 단임이에요. 월세방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낸시는요 몇 년 동안 저 자리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실질적인 사람인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낸시라는 저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미국의 항모 전단을 움직이는 여자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그렇다. 그죠? 이지에 미사일 4발이 또 이지가 지들 일본 얘네들은 진짜 이거 지들 것도 아니면서 하여튼 뭐 여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난리가 났고 뭐 또 한 발은 대만 상공을 통과해서 왔다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칩보. 이 칩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칩보에 또 누가 들어가요? 일본. 아이씨.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왜 일본하고 자꾸 엮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패싱하고 미국하고만 우리는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리고 이런 거죠. 90달러 붕괴됐다. 비싼 휘발유 수요 없어졌다. 뭐 처음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값 안 떨어지잖아요. 기름값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예측이 돼 있던 거예요. 저는 예측을 다 했거든요. 떨어질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죠? 아니 미국이 왜 사우디한테 미사일을 팔고 무기를 팔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유가 떨어지고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팔았다 그랬잖아요. 사우디는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야 돼요. 그 K9 전차를. 그거를 또 이제 우리나라 거보다는 미국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걸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근데, 뭐 언론들은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이거 봐봐요. 이거 뭐 일본을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일본 전 국회 부의장 이스키가 이거 뭐야. 한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우리가 형님뻘.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이게 뭐야. 이게 일본이고 이게 한국이란 얘기야 사진이. 이 더러운 새끼 이거 이거 뭐 강간범처럼 생겨. 나 진짜 짜증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 오늘 열받아가지고 좀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 지금.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우리나라만 앞뒤가 안 맞는다. 전 세계적으로 흐름은 다 앞뒤가 맞는다. 낸시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가지고 아시아 순방을 도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반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시아 순방을 함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엄청나게 힘이 실릴 겁니다. 분명히. 이건 선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낸시가 한 수 위에요. 바이든보다. 그렇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낸시가 와가지고 군사 압박이 강화됐다. 뭐 이런 일인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왜 갔냐? 하는데 외교하고 요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갔다 와야죠. 땡큐지, 땡큐. 땡큐인 거예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 순방 끝나고 나서 미국에 가면요, 바이든 지지율이 훅 올라가요. 아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다 선거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원숭이 도청에 대해서 이제 비상상포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뉴욕에서 한번 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다. 그러면 미국도 할 것 같다. 이게 코로나 때도 이런 식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했어요.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정확히 저는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자끼리 뭐 게이끼리 이렇게 어떻게 성행위를 해가지고 걸린다 그러는데, 하나요. 이게 지금 나오는 우려가 뭐냐면 원숭이 두청하고 옛날 AIDS죠. 에이즈하고 원숭이 두청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거다. 그죠? 옛날에 에이즈가 확산해가지고 만연했을 때 에이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엄청나게 이제 만연이 됐었는데, 이거하고 지금 원숭이 투청하고 같은 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국한될 수 있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많이 있죠. 아시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아시아 쪽에서는 덜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에서는 원숭이 두청 확산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별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그리고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어요. 0.5% 올려가지고 1.75로 만들었습니다. 빅스텝이죠. 영국 입장에서는. 근데 영국도 이거보다 더 올려야 돼요. 그죠? 미국이 0.75로 올리는데 영국이 무슨 수로 0.5%만 올렸을까요? 죽게 생긴 거예요. 더 올렸다가는 자기네들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이거 솔직히 더 올려야죠. 그죠? 유럽에서는요, 금리를 더 많이 올려야 돼. 지금보다 더 많이. 미국이 이 정도로 올라가는데 이 정도 올린다 그러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올리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뻔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8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할 때 분명히 올릴 거예요. 0.5% 이상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죠? 내년 돼가지고 이제 이게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현재까지 미국 금리가요, 0.25예요. 0.25에서 0.5. 그럼 0.25로 잡고. 그죠? 앞으로 블러드는 플러스 1.5%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블러드 입장이고,
강하게 매파. 비둘기가 플러스 1%예요. 그럼 최소한 1%는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5%. 1년 사이에 3.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금리에 1년 사이에 3.5% 플러스를 시키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더 올려야 되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뭐 금리 역전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따라 올려줘야 돼요. 왜? 미국은요, 지금 이 금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금리 전문가들이, 이 채권 전문가, 금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금리를 올렸다가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요게 3.5%, 4%, 3.75 요게 피크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지금 스탠스가 뭐냐면 금리를 계속해서 옮기고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 올리고, 횡보, 올리고 계단식. 이게 미국의 지금 스탠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리질 못하니까. 이제는 금리를 못 내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죠. 빚 청산이에요. 빚 청산. 빚을 청산해야 돼요. 무조건 빚 있는 사람은 빚을 청산해야 돼요. 금리. 그죠? 기본적으로 금리 7%, 8%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10%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다들 그래요. 금리 올라갔다가 내년에 다시 떨어뜨릴 거야. 안 떨어뜨립니다. 지금 채권 전문가들, 금리 전문가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뭐 이제 투표를 한대요. 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지역을 자기네들이 가져오겠다. 뭐 그런 얘기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유럽이 벌벌 끌어가지고 젤렌스키 나오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뻥뻥뻥 터트려 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 안 하네요. 그렇게 선동하던 언론사들 하나도 안 나오고 그렇게 선동하던 미국이 유럽의 각 총리들 대통령들 아무도 안 나오네요. 그죠? 우크라이나만 작살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 불쌍하죠.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낸시가 대만 온다 그랬을 때, 그게 낸시를 위해서 오는 거지 대만을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대만 총리는 오지 말라 그랬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냉전 시대에. 그죠? 대만도 위험합니다, 솔직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바이든 땀 때린 오펙 플러스 전 세계 인플레 고통 속의 역대 최소 증산. 그죠? 지금 88불. 요거 하고 나서 오펙 회의 끝나고 나서 유가 96에서 88불까지 뚝. 그죠? 만들어 놨잖아. 유가 떨어뜨려 놨잖아. 증산을 왜 해? 그죠? 증산하고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뭐 88부이다, 90부이다, 100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현물이 아니에요. 물건을 놓고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이게 외국, 월스트리트저널인가, 하여튼, 어디서 받아다 쓴 거예요. 받아다 쓴 건데, 한번 받아다 썼으면 됐잖아. 몇 날 며칠을 왜 우려먹냐고. 왜 몇 날 며칠 우려먹어요, 지금. 한두 번 우려먹었으면 됐지. 이게 어저께 이 기사가 막 나올 때, 야, 진짜 이렇게밖에 못 보나? 진짜 우리나라에는 원유 전문가라는 그런 기자들이 없나? 한번 제대로 된 기사가 한 번이라도 나올 텐데 제대로 된 기사가 왜 안 나올까? 바이든이 왜 사우디를 가고 빌살만하고 주먹악수를 하려고 거기까지 갔는지 바이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은요, 사우디보다 더 강해요. 센 놈이 약한 놈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싸움은 싸웠지 절대 무릎을 안 꿇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다는 것 자체가 야, 나 이 정도까지 했어. 너 뭔가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우디에서 못 오게 막았어야죠. 그죠? 분명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외교잖아요. 바이든이 사우디에 비행기 타고 내렸다. 그것만 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땡큐.
그리고 거기서 나온 발언들 뭐 이거 괜히 이제 바이든 저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닐 거예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거는 우리는 그걸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은 모르죠. 국가 기밀일 수도 있고 극비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모든 내용은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돼 있어요. 나오잖아요. 88불 됐잖아. 그러면 이게 유가가 아까 제가 88불이었는데 88불에서 쑥 떨어져서 뭐 80불이 되느냐? 될 수도 있죠. 잠깐 동안 다시 올라가요. 어디까지? 100불까지. 이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리고 선거철 되면 더 내릴 거예요. 그렇다. 여기까지 주돈이 투자를 하면서 봤더니 다들 그러고 놀더라. 그리고 일본이 코로나가 엄청나게 이제 확산한대요. 그래도 상관없죠. 일본 애들이야 일본 애들이야 그냥 한 번씩 다 걸리고 그래야지. 관심 없어요. 일본 정치인들도 이상한 것 같은데 일본 국민들도 이상하고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의 모 대통령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일본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만든 나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만들어준 민주주의에 더 붙어 살았을 뿐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계급사회이고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그 이면에서 예전에 메이지 유신 그때처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어요, 저도. 지금 하는 거 보면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 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블룸버거라든지 CNN,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일제히 비판을 했대요. 한국의 사드 때처럼 대만도 당할 것이다. 근데 제 생각은 사드보다는 더 당할 거예요. 왜? 지금 그 대만 그 주위에서 무력 시위를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우리 사드 때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무력 시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비행기 한 대 안 띄웠어요. 그냥 말로만 그랬지. 그리고 한안령이라는 곳 내려가지고 여행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엔터, 그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엄청나게 이제 타박을 해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롯데도 철수하고, 그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중국이 거기서 무력 행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만은 작살났다. 대만이 남는 거는 제 생각에는 TSMC 하나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 대만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인가? 미국에 달러 붙은 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인가? 제가 판단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까요. 제가 대만 사람이라 그러면 잘못된 판단이죠. 경제적으로, 아니면 그 대만의 어떠한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거를 다 싸그리 없애버린 거죠. 한순간에. 그죠? 그렇다 그러면 저는 대만 국민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이다. 지금 대만의 행동은. 정치인들의 행동은.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봐보면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신경 쓸 거 없죠. 대만에서 안 사가면 우리나라에서 사가면 돼요. 그죠? 경제는요, 약간 하이에나 같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의도 터지면요, 어느 쪽은 또 득을 봐요. 대만에서 사가지 못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사가면 되지. 그죠? 중국이 TSMC에서 반도체 안 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사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똑같이 만드는데.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요. 다행히 프롬퍼니가 있어가지고 안 만났다. 낸시를 안 만났다. 요것도 땡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땡큐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굉장히 큰 결례를 범한 거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요게 한번 부메랑에 대해서 날라올 거다. 그리고 미국이 아까 이제 원숭이 두창 있잖아요. 요거는 심각하게 다루는데 코로나 감염자 격리 완화 거리두기 없앤다. 미국에서요. 그죠? 코로나는 이제 한 발 물러난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약이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바이오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했네요.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다. 그럼 블러드 통제가요? 그죠?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이 블러드가 매파 중에 1등. 그죠? 그리고 블러드가 특징이 뭐냐면 투표하는 그 달에는 멘트가 되게 약해져요. 자기가 점을 찍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옛날에 블러드로 오거든요. 이 블러드가 이름이 잘 왜 생각이 안 나죠? 가끔가다 방송할 때 이게
이 블러드가 여기까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1.5% 얘기를 했어요. 1.5%. 1.5%면 3.75에서 4%. 그죠? 1년에 금리가 4%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이제 마통이 있거든요. 마통 금리가 2.7% 정도였어요. 코로나 이전에. 되게 쌌죠. 지금이 4.7% 정도 되거든요.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를 1.5%를 더 올린다 그러면 뭐 4.5%가 6%가 되겠죠. 6%인데 우리는 아직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죠.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요. 이제 8월 달에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6%, 한 7% 되지 않을까요? 더 올린다 그러면 8%. 환율이라는 이게 버티지 못한다 그러면 금리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8%. 마이너스 통장이 8%예요.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아니면 빚을 없애야 돼요? 빚을 없애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하다 그러면 8%, 1년에 8% 이상 벌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상위 1%, 그 안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금리 인상의 무서움을 우리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주가 상승에 우리는 그걸 즐길 뿐이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존이 6월 도소매 물가가 35.8% 급등했다. 그런데 이런 거 생각을 해야죠. 하반기 침체를 경고한다 그러는데 물가가 유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원인이 가스, LNG죠? LNG. 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죠? 에너지에 의한 올라간 거. 그러면 에너지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죠? 이 피크가 언제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이 그거고, 유럽이 4분 5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 빨리 평화, 러시아한테 넘겨줘라, 크림반도 빨리 넘겨줘라,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어제도 그런 멘트가 나왔죠. 전 독일 총리가 나와가지고, 슈레더, 전 독일 총리가 나와가지고, 크림반도를 넘겨주고 평화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국가의 수장이라는 사람들, 총리, 대통령, 어느 누구도 반발을 안 했어요. 희한하죠. 다들 원하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하다? 또 얘기할게요. 우크라이나. 제일 나쁜 놈은 젤렌스키. 전쟁이 일으키면 안 됐어요. 그래, 한국에 온다는 얘기고, 도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 또 이게 중국되는 기사네요. 그렇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8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12일 날 CPI 지수가 있죠. 요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CPI는 지금 피크를 찍었으니까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CPI 지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간 애매한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요건 모르겠고 요 중간에 또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찾아가지고 할게요. 저는 이런 거 찾질 않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보다가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여기다 적어놓는 스타일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런 지표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지 이 지표를 먼저 예측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투자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미리 막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며칠 날 뭐가 있고 며칠 날 뭐가 있고 며칠 날 뭐가 있고 그죠? 저는 근데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시진핑이 10월달 당대회 전에 주가를 얼마나 띄워놓을까? 그죠? 항생지수, 상해종합지수 얼마나 띄워놓을까? 바이든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시진핑은 저기 시황제 만드는 거죠. 시황제 당대회 때. 바이든이 중간선거 전에 미국 나스닥하고 S&P 500을 얼마나 띄워놓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띄워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 PBR이라는 게 있잖아요. PBR 맞나요? PBR? 이게 코스피 기준 지금이 2450이잖아요. 0.9래요. 그죠? 장이 안정화돼 있을 때 박스권에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1까지 올라갔다가 0.9. 그러면 1배가 어디냐? 1배가 2650. 여기가 1배예요, 1배. 딱. 그죠? 그러면 2450부터 대략 2800. 2800이 박스권이다. 수치상으로는. 그죠? 그렇다 그러면 2400 언저리에서 요 근처에서는 무조건 사놓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2300에서 샀던 사람은 지금 땡큐죠. 2300에서 주식 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거 산 사람은 절대 팔면 안 되겠죠. 최소한 100, 100까지는 간다. 2650. 그래서 제가 2600이라든지 2700이라든지 2800 어느 선에 붙고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게 그냥 뭐 제 내피셜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과거에 봤더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오르면 레버리지 사고 떨어지면 곧버스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죠. 과거에 대비해가지고 수치라든지 이런 거 봐가지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네? 뉴스 봐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됐네? 뭐 인플레라든지 이런 거 피크 찍은 거 같네? 그러면 올라가야지. 그럼 레버리지 사고.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들이네? 대차 잔고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그죠? 개미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을 많이 사지? 조심해야겠네? 외국인들이 중중중 파네? 그럼 곧버스 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